코로나19로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기초의회 국외 출장이 본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외 출장이라고 하지만 해외여행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구조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선박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신속한 사고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실제 구조에 투입되는 대원들이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제자리를 찾아가는 학교의 면면을 들여다보는 우리 학교 눈에서는 아침을 깨우는 신체 활동과 친환경 식재료로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유치원을 소개합니다. 19일 오전 중앙공원 4.19 민주혁명 희생자 위령탑업 광장에서 제63주년 4.19 민주혁명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방역 조치가 완화하고 있는 비행기 노선이 재개되면서 기초의회 국외 출장이 본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출장을 다녀온 의회들이 이번 달과 다음 달 또다시 줄줄이 출장길에 오릅니다. 국외 출장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해외여행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수천만 원 혹은 억대의 예산을 들여 우수 정책을 배워오겠다는 건데 그만큼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기초의회 국외 출장이 외유성이라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의회는 오는 25일부터 6박 8일간 스페인에 갑니다. 지난해 10월 말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방문한 지 6개월 만에 또다시 국외 출장길에 오르는 겁니다. 의원 17명이 출국하는데 1억 넘는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사하구 의회도 다음 달 중순 호주로 국외 출장을 떠날 예정입니다. 역시 지난해 12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다녀온 지 5개월 만입니다. 연제구 의회는 지난해 연말 일본을 다녀온 데 이어 다음 달 뉴질랜드와 호주 출장을, 서구 의회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다녀온 데 이어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독일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부산진구 의회는 지난해 10월 말 호주를 다녀온 데 이어 이번 달 두바이와 아부다비에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하면서 본물 터지듯 재개되고 있는 기초의회 국외 출장. 한 번에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예산이 쓰이고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대다수 일정이 단순히 유명한 관광지를 방문하는 데 그치고 있고 출장지 자체가 지역과의 연관성이 떨어집니다. 심지어 연수를 떠나는 의원이 이를 직접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진행된 해운대구 의회 국외 출장 심의에서 한 의원은 스페인과 해운대구가 맞는 게 없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국외 출장에서 벤치마킹한 정책을 지역에 실제 도입하는 사례는 더욱 찾기 힘듭니다. 시민들 역시 의원들이 왜 세금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지 당위성을 납득하지 못합니다. 세금 낭비입니다. 그거 아무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나 항식은 반대입니다. 뭐 아무것도 하는 거 없고 그지 투어만 하고 오는 것밖에 안 돼요. 조금 더 시내에 연결되는 게 없어요. 연수라고 하면은 네. 연수에 맞는 성격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은 그건 그냥 투어 여행이잖아요. 자기네들 따지고 보면 놀러 가는 것 같아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국외 출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형식적인 사전 심의 절차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일단 심의위원회 구조 자체의 개선이 조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단 의원들이 들어와가지고 제안 설명을 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이후에 퇴장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들어오지는 않던지에 대한 구조적 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 자체를 출국 30일 전이 아니라 훨씬 더 전에 개최를 해서 만약에 심의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수정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이 되어야 하고요. 현재 기획문 수준에 그치고 있는 출장 결과 보고서도 심의 대상에 포함해 적절하지 않은 일정이 추가될 경우 비용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항만시설에 접안하던 선박의 충돌 사고를 대비한 특수인명 구조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복잡한 구조의 선박은 육상과 달리 구조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이번 훈련은 실제 구조에 투입되는 대원들이 이런 환경을 극복하고 신속한 대응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3층 높이의 철제 구조물에 매달린 사람을 출동한 소방대원이 굴절차를 이용해 구조합니다. 지난해 6월 부산의 한 선착장에 접안하던 선박이 시설물과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실제 유사한 사고 발생을 대비한 훈련이 부산에서 실시됐습니다. 드론을 이용해 사고 선박의 상황을 살핀 뒤 건물과 선박을 밧줄로 연결합니다. 지상에서 구조대원이 선박으로 진입하는 동안 연결된 밧줄을 이용해 구조 장비를 선박으로 보냅니다. 이번 훈련은 만약의 상황 발생 시 투입될 구조대원들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선박에 진입한 대원들이 부상자를 파악한 뒤 중환자는 구조용 바스켓을 이용해 선박에서 건물로 이송합니다. 가벼운 부상을 입은 구조자는 밧줄을 이용해 지상으로 내려 병원으로 옮깁니다. 선박은 구조가 복잡해 육상에 비해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다수 사상자가 연속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저희들이 구조할 수 있는 그 로프를 이용한 수직 및 수평 구조 훈련이 되겠습니다. 부산은 크고 작은 항만이 많아 선박 입출항이 잦습니다. 항만 소방서는 다각적인 훈련을 통해 구조대원들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는 지방대학의 위기로 연결됩니다. 대학 입시 자원이 줄고 있는데 대학의 모집 정원은 축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부실대학은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20년 뒤에는 절반에 가까운 대학이 소멸된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해법은 없는 걸까요? SK 브로드밴드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8년 문을 닫은 대구 외국어대학교. 정부 재정 지원 제한대학과 대학 구조개혁 평가 제도가 시행된 2010년 이후 한 해를 빼고 모두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2015년 대학 알림이 지표마저 급락했습니다. 학생 충원율은 69%에 그쳤고 자퇴율은 14.8%까지 치솟으며 폐교 수순을 밟았습니다. 학생은 많이 없고 싹 다 갚으대요. 그래서 저것도 문 닫는다 하디만에 안 닫고 저러가 땡기고 외국 사람들 많이 와가 하고 저거는 뭐 나도 보고 하면 몇 년 됐어요. 경북 고령군에 있는 가야대학교 고령 캠퍼스는 10년째 텅 비어 있습니다. 한때 학생 수가 3,500명에 이를 정도로 북적였지만 본교가 이전하면서 캠퍼스 주변도 함께 몰락했습니다. 2000년 이후 대구 권역에서만 아시아대학교와 경북 외국어대학, 대구 미래대학과 대구 외국어대학이 차례로 문을 닫았습니다. 이 권역을 전국으로 넓혀보면 총 20개 가까운 대학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울 경기권은 한 곳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지방대학들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인구 변동과 미래 전망 지방대학 분야 보고서를 보면 오는 2042년에서 2046년 사이 국내에서 살아남는 대학 수는 190개라는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현재 국내에 있는 대학은 385곳인데 앞으로 20년 만에 절반 가까이가 없어진다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 331개 대학 가운데 44%인 146개 대학만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금도 권역별 충원율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권역별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을 보면 수도권이 95.7%로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대구, 경북, 강원권과 부산, 울산, 경남권이 90%를 웃돌았지만 나머지 호남, 제주권과 충청권은 80%를 겨우 턱걸이한 수준입니다. 대학은 해당 지역과 함께 발전하기도 하고 함께 침체되기도 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지방대학의 소멸은 지역 균형 발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자체와 기업이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글로컬 대학 30. 비수도권 지방대를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입니다. 지역과 대학 간의 연계를 높이고 대학 통합 등 대학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성을 보여줄 대학에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될성 부른 지방들을 선택해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벌써 지역 국립대를 중심으로 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지 못한다면 그렇지 못한 대학과의 재정 격차, 또 교육 환경 격차로 보사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현재 전국 대학 입학 정원은 47만여 명,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만 명대로 떨어져 대학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은 분명합니다. 당장 오는 9월, 정부는 10개 안팎의 대학을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 발표할 계획인데요. 하지만 지방대의 과감한 혁신을 이야기하며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글로컬 대학으로의 혁신을 보여줄 준비 기간은 수개월에 불과합니다. 대학 간 양극화 심화로 오히려 지역 소멸을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19일 오전 중앙공원 4.19 민주혁명 희생자 위령타박 광장에서 제63주년 4.19 민주혁명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4.19 혁명 유공자와 유족, 박형준 부산시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렸습니다. 같은 날 오전 11시 경남공고 강수영 열사 추모제도 열렸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자유와 민주, 정의의 4.19 혁명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계승 발전해 부산의 희망찬 내일을 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변화를 겪었던 학교들, 그리고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학교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는 우리 학교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아침을 깨우는 신체 활동과 친환경 식재료로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한 유치원에 다녀왔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치원 앞마당에 모인 어린이들. 등원하자마자 아침잠을 깨우는 체육 활동이 시작됩니다. 태권도 기본 동작을 배우며 절도 있는 기합 소리가 이어지고 멋진 발차기도 선보입니다. 어이! 그렇지. 연이어 진행되는 줄넘기. 줄을 넘는 게 조금은 어색하지만 콩콩 뛰면서 배우는 즐거운 놀이입니다. 태권도 발차기랑 줄넘기가 재미있어요.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 이후 실내에서는 또 다른 활동이 시작됩니다. 책상 위를 미끄럼틀처럼 타보기도 하고 함께 책상을 세워 집처럼 꾸며보기도 합니다. 사물의 쓰임새를 창의적으로 생각해보고 신체 활동으로도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이 유치원은 하루에 최소 2시간 이상 신체 활동을 필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며 두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고 건강한 발달을 유도하는 겁니다. 아침부터 운동을 많이 하니까 점심시간에 밥 투정하는 아이들, 좀 잘 안 먹겠다는 이런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밥도 훨씬 잘 먹고 밥 먹는 습관이 있어서 너무 좋았어. 건강한 신체를 위한 건강한 음식은 이 유치원의 자랑입니다. 10년 전부터 전체 먹거리의 75%를 친환경 식자재로 쓰고 있습니다. 무항생제 우유에 유기농 쌀, 신선한 육류와 채소 등으로 만들어진 맛있는 점심 식사가 시작됩니다. 코로나 발생 직후 전문업체가 세척하는 공용 식판을 드리는 등 식품 위생 관리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잘 먹고 튼튼하게 바른 인성으로 그렇게 자랄 수 있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7년 역사를 가진 안성 자연유치원. 코로나 이후 아이들의 떨어진 체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청 아침 체인지에도 동참하고 친환경 먹거리 제공에도 관심을 쏟으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